우리 심사위원장이신 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떨리셨죠? 심사는 저희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많이 떨면서 했는데요. 우리 출전하신 선생님들은 얼마나 속으로 떠셨을까 생각하니까 많이 안쓰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지용 신앙송대회의 그 관록과 그동안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역사에 비추어서 걸맞는 오늘 선생님들이 모두 출전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잘 하셨고요. 이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약간의 어떤 그 차이점 때문에 순위를 가르는 건데 아쉬움이 조금은 없지 않아 있었죠. 자, 제가 몇 가지만 출전하신 선생님들께서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대회를 나가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참고가 되시도록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오늘 낭송하시는 중에 땡하고 종치신 분들 몇 분 계셨을 거예요. 그 시간 초과를 여기 이제 하면은 감점을 한다라는 규정이 대회에서 지정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조금 초과하신 분은 약간의 감점을 조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먼저 시를 공부하실 때 시를 먼저 만나서 이 시를 어떻게 잘 표현을 할까 이거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시를 이해하는 거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시를 이해를 하셨다면, 올바르게 시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 시에서 시인님이, 그 시를 지으신 시인님이 어떤 이야기를 어느 부분에서 정말 큰 메시지로 전하고 싶을까,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감정을 많이 이입을 해서 표현을 잘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바로 클라이막스를 잘 찾아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에서는 클라이막스를 잘 찾아서 자기 감정을 많이 담아서 표현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청중들한테 감동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낭송하신 분들 중에는 클라이막스를 잘 표현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시어에 끌려다니신 분도 한두 분 계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거든요. 시를 내가 끌고 가야지 시어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시를 끌고 가는 그런 낭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세한 거로는 중요한 게 또 우리가 평가 기준에서 발음을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간혹 경상도 사투리라든가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 고향 색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해오신 그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자, 우리가 신앙송은 어떤 발음으로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합니까? 표준 발음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은 표준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표준말은 어디 말이죠? 서울 말이죠. 지방에 사시는 선생님들이라도 서울말을 공부를 하셔야 되죠. 신앙송을 할 때는. 아나운서들이 TV에서 전라도 뉴스에서 전라도 사투리로 뉴스 안 하죠. 경상도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뉴스 안 하죠. 표준말로 뉴스를 하잖아요. 방송 언어가 바로 표준 언어인데요. 우리는 표준말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섯이란 단어가 나오면 의섭 이렇게 발음한다거나, 찾으시던 찾으시든 이렇게 한다거나, 발걸음 이거를 발걸음 이렇게 발음한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액센트가 사투리로 나오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공부하면 다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송을 하시는 분들은, 사투리 특히 쓰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2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기 발음을 듣고 그거를 표준말로 연습을 하셔서 잘 낭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오늘도를 오늘또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발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단 사투리 발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표준 발음법, 우리가 시 공부할 때 발음 하나하나 찾아서 정확한 발음 찾아서 공부하라고 다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비달기, 이거는 비달기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죠. 비달기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장단음도 구사를 참 그게 중요한데, 장음이 아닌 부분들을 멋부리느라고 장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연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제 취해서 또 상대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장음을 표현해 주는 건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디까지나 신앙송 대회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는 게 좋죠. 예를 든다면 아드키, 사실은 이 아드키의 득은 뒤에 가서 끌어주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장음은 보통 첫 음절에 가서 장음을 주는 게 맞죠. 아드키의 아는 장음이 아니거든요. 아드키 이건 멋부리려고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옳은 건 아닙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양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어떤 반복적인 쪼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억양에 그 자기만의 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낭송을 하려면. 그래서 낭송 톤으로 잘 잡아서 필요할 때 올라가고 필요할 때 내려가고, 평이하게 하다가 어디 가서 강음을 주고 어디 가서 약음을 주고 어디 가서 완급을 조절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잘 시에 맞게 연구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끝날 때 처리도 참 중요하죠. 어미 처리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가 끝날 때는 시가 끝나는 느낌을 줘야 듣는 이가 여운을 갖게 되죠.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참 다들 너무 잘하셨는데요. 한 분이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신 분이 계셨죠. 자, 일단 하다가 틀렸다 하더라도 청중들에 대한 그건 매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끝까지 그래도 낭송은 하고 내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를 표현할 때 끊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서 끊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들리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자꾸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근데 너무 똑똑똑똑 마디마디 끊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준다거나, 끊어야 될 때 안 끊고 엉뚱한 데서 끊으면서 숨을 몰아쉰다거나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시 낭송에 있어서는 참으로 또 중요한 게 바로 끊어읽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런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이 간혹 나오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를 내가 끌고 가시는 그런 낭송을 하시도록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쌀쌀한 날씨에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기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수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시기가 힘들었거든요. 여기 본선에 오른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오늘 순간적인 실수를 하셨더라도 다들 국장님, 잘하신 선생님들이고요. 좀 이따 우리 누님 나온대요. 잘하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누님 큰 나온다고 응원의 지금. 박수 드리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이제까지 김준경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심사